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때는 1937년 7월 7일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략하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중일전쟁은 20세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는데요. 대륙을 장악하려는 일본의 잔인한 폭거가 불을 뿜을 때였습니다. 1939년 중양절, 즉 음력 9월 9일이 가까워질 무렵에 산동 중부에 자리 잡은 까움이라는 농촌과 그곳을 둘러싼 수수밭이 이 영화의 무대입니다. 이 영화 첫 화면은 중년으로 자신도 이제 늙어져 버린 손자의 나레이션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의 할머니, 즉 추아리 가마타고 양조장으로 시집가는 장면에서 영화는 시작합니다. (18세의) 어여쁜 추알은 친정이 너무 가난하여 결국 나귀 한 마리와 맞바뀌어 50이 넘도록 독신으로 있는 양조장 주인인 리서방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사랑도 모르고 남편의 얼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채로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향해 가는 추알의 얼굴이 이 영화 첫 장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기억이 되며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됩니다. 가차없이 햇볕이 가마꾼들의 등짝이며 팔뚝으로 내리쬐어 벗은 상체가 햇빛에 번들거리며 가마꾼인 위자나오의 우람한 몸을 보면서 추알은 야릇한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중 리서방을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어 버렸고 어느 날 추알은 드디어 산행길에 올라 친정으로 가는 날 이 두 젊은이들은 수수밭에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남편이 살해된 바람에 과부가 된 추얼은 혼자 힘으로 양조장을 재건하는데요. 친정에 가는 날 수수밭에서 그녀를 범한 위자나오는 그녀와 동침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떠벌려 그녀를 괴롭히고 새로 빚은 고량주에 오줌을 누며 심통을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위자나오가 오줌을 눈 고량주는 어느 해보다 맛있는 고량주가 되어 18리 홍고량이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위자나오가 추알의 새 남편으로 양조장을 돌보게 된 뒤 양조장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며 추알을 흠모하던 일꾼인 라우안이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9년 후 마을의 평화는 갑자기 들이닥친 일본군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게 됩니다. 수수밭은 군용도로를 만들기 위해 베어져 버리고 항일 게릴라로 활동하던 라우안은 산채로 잡혀 일본군에 의해 가죽이 벗겨지는 형벌 끝에 죽고 말게 되죠. 干什么？去把他的皮剥了。어이! 박수로! 이에 마을 주민들은 라우안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수수밭에 고량주를 뿌려 불을 붙인 후 일본군의 트럭을 폭파하며 맞서기로 합니다. 전투 중에 추알은 저항하는 주민들의 새참을 가져오다 발각되어 총에 맞아 끝내 숨지는데요. 뒤늦게 터진 폭탄으로 수수밭은 온통 화염에 쌓이게 됩니다. 삽시간에 수수밭은 피와 불길로 물들고 그 붉은 들판에 위자나오와 그의 아들만이 수수밭 한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로 핏덩이 같은 붉은 해가 타오르며 이 영화의 막이 내리게 되는데요. 주인공 추얼과 남편 위자나오와 추알을 연모하다 양조장을 떠나 게릴라가 된 라우안. 이 세 사람이 영화의 줄거리를 이루며
이 세 사람을 삼각관계 형식으로 전개되는 영화로 결국 좋지 않은 결말을 이루는데 위자나오의 강한 힘과 무력 앞에 희생된 추알과 라오안. 이 세 사람의 필연적이면서도 묘한 관계가 영화의 재미를 더하고 있는 듯합니다.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 색조가 붉은 빛인데요. 이 붉은 빛의 수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듯이 악귀를 쫓고 액땜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중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엔 출생 후 생존율이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던 시절에 수수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산동을 비롯한 화북의 중국인들에게 수수는 단지 음식 그 자체였습니다. 소설에서도 몇 차례 강조된 바와 같이 1930년대의 산동 사람들에게 쌀밥은 매우 낯선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일본군이 이곳에 들어온 뒤에 노역을 시키면서 식사 시간대마다 쌀밥을 주었는데 이곳에 끌려간 산동인들은 그것이 입에 맞지 않아 매우 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수수를 먹어야 힘이 나는 사람들이었죠. 이곳은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수수나 옥수수, 밀과 같은 밭작물 지대이며 따라서 우리와 같은 쌀은 재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수수나 옥수수, 밀과 같은 재료로 만든 음식, 예컨대 우리에게 중국 음식의 상징으로 알려진 자장면이나 만두와 같은 밀가루 음식에 고량주 같은 술이 식탁을 차지하는 곳이었습니다. 영화에서도 계속 강조되었지만 수수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술의 원료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오래전부터 중국을 상징해온 작물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수수가 재배되어 주식으로 등장한 것은 그렇게 오래전의 일은 아니었으므로 수수를 곧바로 중국의 오랜 상징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가 원산인 수수는 대체로 쿠빌라이의 미얀마 원정 때 아랍에서 발전한 소주 제조법과 더불어 황하 대평원으로 옮겨왔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수수는 수확기에 이르면 그 크기가 사람 키를 웃돌 정도로 크게 자라므로 수수밭은 은신처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도적, 토비의 온상지의 역할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노동,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수수밭은 영화 전편에 걸쳐 구속과 속박, 그리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도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떠올리면 기억나는 건 바로 이 붉은 색채입니다. 넓은 황야를 지날 때는 이글거리는 태양이 있고 붉은 수수밭은 그 자체로 강렬한 적색입니다. 양조장 식구들이 만드는 고량주도 붉은색이고 일본군에 의해 잔인하게 짓밟히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서 흐르는 피도 붉은색이며 결국에 추알이 총알을 맞고 쓰러진 땅에서 흐르는 것 역시 붉은 피였으며 가마꾼의 몸은 이글거리는 햇살에 벌개져 있으며 그 위로 보이는 하늘엔 이글이글 붉은 태양이 타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자라 얼굴도 모르는 나병 환자에게 팔려온 추알, 불행을 타고난 것 같지만 남편이 죽은 것을 계기로 오히려 양조장을 이끌며 가정도 꾸리고 일꾼들을 다독이며 자신의 행복을 개척해 나가던 추알. 그러나 출생의 한계는 극복해 나갈 수 있던 그녀도 국가적으로 덮치는 재난 앞에서는 어쩔 도리 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종일관 붉은 빛만이 그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듯 강렬하게 쏟아내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감독한 이는 장혜모 감독인데요. 장 감독은 수상 실적으로 따지면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의 데뷔작인 이 영화, 붉은 수수밭으로 베를린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곰상을 수상하였으며 1992년 귀주 이야기, 1999년 책상 서랍 속의 동화로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2회 수상했고 칸 영화제에서도 2등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을 1994년 인생이라는 영화로 받게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추하력은 공리가 맡았는데요.
장혜모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공리 또한 이 작품이 데뷔작입니다. 감독과 주인공 모두가 데뷔작인 영화가 3대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 이후 장혜모 감독과 공리는 많은 작품을 함께하는 영혼의 파트너가 되었고 실제 연인으로 지내다가 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공리는 1965년 중국 요녕성의 선양지방에서 경제학 교수의 딸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1985년 음악학교 입시에 실패한 뒤 북경의 센트럴 드라마 아카데미에 입학했으며 재학 중 장혜모 감독이 붉은 소수밭에 출연하면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뛰어난 재능과 미모로 중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세계적인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장혜모 감독의 대표작 붉은 소수밭의 호연으로 황금상을 수상한 이후 장혜모 감독이 대호 미주표, 국두, 홍등, 귀주 이야기, 인생 등의 작품에서 국제적 명성을 쌓았습니다. 특히 제49회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귀주 이야기로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였고 이 밖에도 제레미 아이언스가 상대역으로 출연한 웨인 왕 감독이 차이니즈 박스, 첸 카이커 감독이 패왕별이, 풍월, 시황제 암살 등의 작품에 출연해서 한국에는 잘 알려진 중국 여배우입니다. 1992년 피플지 선정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 중 한 명으로 뽑힌 바 있으며 1997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후 지금까지 베를린, 베니스, 도쿄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을 역임하고 1998년 프랑스 정부에서 영화계 공로자에게 헌정하는 문학, 예술인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녀는 한때 장혜모 감독과 연인 관계를 맺기도 했으나 두 사람의 파트너십이나 개인적인 관계 모두 현재는 정리된 상태이며 1996년 한 사업가와 결혼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한 10번쯤 본 것 같은데요. 볼 때마다 새롭고 1930년대 가난한 민초들의 삶이 묻어 있어서 애틋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 시절을 겪고 버티고 살아내셨을 것을 생각하면 애잔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 10번, 100번 추천드리는 영화이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